안녕하세요, 꿀ren즈 PD입니다. 태블릿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목적 중에서 영상 머신에 초점을 맞추면 10만원대에서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태블릿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 시청 등 콘텐츠 소비가 목적이라면 낮은 가격대에 있는 태블릿도 만족감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가성비 영상 머신 태블릿 10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11인치 샤오신 패드 2025입니다. 저는 글로벌 램프 설치된 샤오시 패드 2025 8기가의 128기가 저장 용량 모델을 13만 9천원을 주고 샀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6기가 램 모델은 2만원이 더 저렴한 11만 9천원이었습니다. 샤오신 패드 2025는 중국 내수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글로벌 설치를 선택하게 되면 판매자가 개봉을 한 다음 글로벌 설치해서 보내줍니다. 박스가 뜯겨진 상태로 받는 게 싫다면 간단한 방그라 작업만 해서 사용을 하거나 벽돌 등의 위험 부담이 있지만 직접 글로벌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샤오시 패드 2025는 국내 아이디어 탭 11로 출시가 되었는데 전용 펜을 포함해서 8기가 램 모델을 25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4, 5만원 하는 펜 가격을 빼더라도 샤오시 패드 2025를 해외 직구하는 게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된 아이디어 탭 11이 아닌 중국 내수용으로 나온 샤오신 패드 2025에 글로벌로 설치된 모델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우주인 캐릭터와 브랜드 이름이 크게 들어가고 제조사인 레노버 로고가 눈에 띄는 샤오신 패드의 박스 디자인은 언제부터인가 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박스 속에는 태블릿 본체와 설명서, 20W를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와 C2C 케이블, 트레이 핀이 들어있습니다. 레노버의 샤오신 패드가 P11, P12 등의 이름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할 때만 해도 외형적인 마감 상태나 디자인에 대한 기대치는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샤오신 패드의 디자인이 점점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했고 샤오신 패드 2025 역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제법 괜찮습니다. 카메라 섬의 모습이 과하지 않고 가로보드 기준 상단부에 들어간 투톤 처리가 적당한 디자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무광 후면 속에 조금 크게 들어간 유광 레노버 로고가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태블릿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살펴보면 전반적인 제품의 마감 상태도 좋습니다. 1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주고 사서 처음 보면 누구나 좋은 첫인상을 받습니다. 샤오신 패드 2025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6300AP를 탑재했습니다. 보급형 태블릿에서 사골처럼 쓰여서 많이 알려진 헬리오 G99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차이점이라면 빅코어의 최대 클럭과 메모리 최대 대역폭이 미세하게 다르고 5G 지원 유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샤오신 패드 2025의 국내 출시 모델인 아이디어 탭 11은 5G를 지원하는 모델이 있고 29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디멘시티 6300을 탑재한 샤오신 패드 2025의 성능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긱벤치 6와 3D 마크를 돌려보면 헬리오 G99를 탑재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만나본 수준의 점수가 나옵니다. 최고 성능이 높지 않다 보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성능 제한은 없는지를 3D 마크로 확인해보면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태블릿을 써보면 기본 성능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들과 비교하면 4분의 1박자 정도 느린 반응 속도나 전환이 살짝 체감이 되기도 하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을 시청하고 웹브라우저로 웹서핑을 하는 정도의 사용 환경에서는 무난한 성능이 나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을 그래픽 옵션을 가장 낮게 설정을 하고 플레이했습니다. 가장 낮은 그래픽 설정에서 몬스터와의 전투 시에 3, 40프레임 아래로 떨어지니까 고사양 게임을 할 만한 성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발생하는 버퍼링을 참는다고 해도 가장 아래로 맞춘 그래픽 설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임 화면의 그래픽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이유 중에 시각적인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더욱 할만하지 않은 거죠. 성능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램과 저장 장치는 LPDDR4X와 UFS 2.2 규격을 사용해서 무난합니다. 램 용량이 15만 아래에서 6기가를 기본으로 8기가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 128기가 저장 용량도 가격을 생각하면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이 부족할 때 외장 메모리 카드 2TB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용량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나 가격 20만원 내외까지 올라가도 된다면 256기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디스플레이입니다. 2560곱하기1600의 상도 91Hz 주사율, 최고 435니트 화면 밝기와 sRGB 90% 색 재현율을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11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화면 크기는 10.95인치입니다. 베젤은 약간의 두께감이 있지만 상하 좌우가 균일해서 사용감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워서 영상을 보면 몰입감이 제법 괜찮습니다. 10만원대 태블릿에 얇은 베젤까지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이어서 화면 밝기를 직접 측정해보니 100% 설정의 최고 밝기가 공식 스펙 500니트보다는 다소 낮은 435니트를 기록했고 75%에서 약 225니트, 50%에서 약 140니트가 나옵니다. 밝기 설정 0에서 75%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균일하게 조절이 되다가
75% 이상에서 급격하게 밝아지는 세팅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고 밝기가 제조사에서 말한 스펙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대부분 환경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밝기에 이어서 역시나 직접 측정한 색 재현율은 sRGB 90%로 좋은 편은 아닌데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 볼만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측정된 수치보다는 체감되는 품질은 조금 더 괜찮습니다. 샤오시 패드 2025의 디스플레이는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품질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색감을 커스텀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색감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격대가 있는 제품에서는 당연한 설정이지만 저가형 태블릿에서는 장점이라고 소개해도 되는 요소입니다. 누런 화면, 붉은 화면, 푸른 화면 등 취향에 맞지 않는 색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체크가 필요한 부분으로 글로벌 설치 후에도 와이드바인 보안레벨 에러를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OTT를 이용한 영상 시청 시 제대로 된 해상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재생 옵션이 최대가 1440p라서 4K 재생이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4K가 안 된다고 해도 재생 소스 해상도가 높으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을 만날 수 있거든요. 다음은 영상 머신으로 사용 시 디스플레이만큼이나 중요한 스피커입니다. 표면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2개씩 총 4개의 스피커홀이 있고 기본적으로 소리에 불필요한 노이즈가 섞여 있지는 않은데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음은 강하고 저음은 약한 편이고 공간감은 무난하게 괜찮습니다. 10만원 조금넘돈으로 살 수 있는 태블릿임을 감안하면 영상 머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소리가 잘 나옵니다. 다만 음악 감상용으로는 정제되지 않은 다소 거친 소리가 나오다 보니 적합하지는 않은데 역시나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어서 유선 음향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배터리는 7040mAh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 확인을 위해 샤오시 패드 2025가 지원하는 유튜브 재생 최고 옵션 1440p 60fps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세 가지 화면 밝기로 각각 측정을 했고 100% 설정이 435니트에서 5시간 30분, 75% 설정 225니트에서 7시간 5분, 50% 설정이 140니트에서 9시간 46분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고려하면 조금은 아쉬운 수준인데 절대적으로는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그럭저럭 괜찮은 사용시간입니다. 충전은 공식 스펙상 20W까지 지원하고 충전을 하면서 측정을 해보면 약 18.5W까지 나옵니다. 100%까지 완전히 충전하는데 약 2시간 20분이 걸려서 빠른 편은 아닌데 7040mAh 용량을 고려하면 느린 것도 아닙니다. 10에서 11인치 정도 된 태블릿은 집이나 사무실 등 한 장소에 놔두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들고 다녀도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고 너무 작은 가방이 아니라면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도 제법 괜찮습니다. 최상급은 아니지만 두께가 비교적 얇은 편인 6.9mm고 무게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것도 아닌 크기 대비 일반적인 수준인 480g입니다. 주로 한 장소에 놓고 사용하는 분들은 360도 회전 폴딩 태블릿 거치대를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접어서 보관 가능하고 사용 시 자유롭게 회전이 되는 것으로 사서 사용하면 무난합니다. 알리에서 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 판매량 많고 별점이 높은 제품들 중에 하나 사면 됩니다. 때로는 저처럼 태블릿과 거치대를 함께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장소에서 거치대를 펼쳐서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오시 패드 2025는 엔트리급 모델이지만 레노버의 전용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펜을 써보면 간단한 메모나 기본적인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난한데 다량의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펜 사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샤오시 패드에서 전용펜까지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돈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는데 2026년 1월 기준으로 샤오시 패드 프로 GT를 추천합니다. 30만원대예요. 샤오시 패드 프로 GT가 궁금한 분들은 관련 리뷰 영상을 영상 더보기에 남겨두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2, USB 2.0 C타입 포트를 지원하고 9색깔 취향에 가까운 카메라는 전면 500만화소, 후면 800만화소를 지원합니다. 센서는 아주 최소한의 가속도와 조도만 탑재하고 있고 G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센서를 보면 엔트리급 태블릿이 맞습니다. 그리고 OS의 메이저 업데이트 이후에 보안 업데이트를 4년간 지원하는데 중국 내수용인 샤오시 패드 2025에 글로벌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OTA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멈춰도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어서 글로벌 설치 옵션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샤오시 패드 2025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능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태블릿 구매 시 가격과 영상 시청이라는 사용 목적 두 가지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둔다면 2026년 태블릿 시장에서 샤오시 패드 2025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다 보니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만 10만원 초반대 또는 15만원 아래에서 구매할 수 있는 태블릿이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샤오시베드 태블릿은 주로 알리 프로모션 때 가장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샤오시베드 2025는 가격대가 낮아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의 국내 판매처가 최저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6기가 램 128기가 전용 용량 모델이 11에서 12만원, 8기가 램 128기가 전용 용량 모델이 13에서 14만원 정도면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가격의 변동폭이 큰 편이니까 구매를 마음먹었다면 자주 검색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샤오시패드 2025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